그림과 같이 넓이가 1인 정사각형 11개로 돼 있다. 야, 여기 이제 이빨이 빠졌네. 여기 채워져 있으면 너무 간단할 것 같아서 하나 뺀 거겠죠. 상황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러면 넓이가 1인 각각의 정사각형 내부를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 중 하나로 칠한다. 각각의 가로행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정사각형 횟수가 파란색으로 칠해진 정사각형 횟수보다 크고 각각의 가로행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정사각형 횟수가 2개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색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생각하는데 그게 몇 가지냐 그 얘기인데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어떤 규칙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게 이렇게 써봅시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보다 많다. 어디에? 일행도 그렇고 이행도 그렇다. 각각 행이니까. 또 노란색으로 칠해진 게 2개 이하다. 어디에? 일행도 그렇고 이행도 그렇다. 각각 행에. 그러니까 일행 5칸에도 요 2개의 규칙에 따라서 색칠하는 방법 수를 세야 되고 이행 6칸에 대해서도 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색칠하는 방법 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2가지 규칙을 일행을 색칠하는데 이 2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색칠하는 방법 수를 구했다고 칩시다. 이행 6칸을 이 2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색칠하는 방법 수를 구했다고 칩시다. 그럼 답은 어떻게 구하죠? 최종 답은? 이거 곱하는 거죠. 바로 이게 곱의 법칙입니다. 곱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행 5칸부터 갑시다. 일행 5칸. 그럼 이제 일행 5칸을 이 2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색칠하는 방법 수를 구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한 칸 이빨 빼먹은지 알겠죠? 6칸 6칸이었으면 똑같잖아. 똑같은 거 2개 곱하면 될 텐데 그것을 이제 작업을 달리 한 거죠. 어, 다른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럼 이 일행 5칸을 이 규칙대로 색칠하는 방법 수를 생각하는데, 자, 3가지 색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이걸 한꺼번에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3가지 중에서 하나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앵커를 만드는 겁니다. 기준을 삼아. 그러면 무슨 색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질러보세요. 노랑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파랑, 빨강은 서로 영향을 주니까 노랑은 2개 이하, 0, 1, 2 그거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을 이걸 여러분 이것 때문에 표정이 안 좋았구나. 표정이 안 좋지 그러고 있었는데 자 노란색 미안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의 개수가 0이든지 1이든지 2든지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파랑색하고 빨간색을 생각해 보면은 파랑 빨강 이 순서로 해볼까요? 파랑 빨강. 그러면 5칸 중에 노란색을 하나도 안 칠했으면 파랑 빨강 합쳐서 5칸을 칠해야 돼. 근데 이쪽이 더 많아야 돼. 그러니까 0, 5가 되든지 1, 4가 되든지 2, 3이 되든지 이게 전부입니다. 노란색이 하나도 없다면은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상 수용도를 그리고 있는 셈이에요. 여러분 수용도란 거 답안지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수용도임을 의식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하는 짓이 수용도입니다. 다음 노란색을 한 칸 칠했습니다. 5칸 중에. 그럼 남은 건 4칸을 어떻게 하죠? 0, 4, 1, 3 2는 돼야 안 돼? 안 돼요. 같은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 노랑을 2칸 칠했으면은 남은 3칸을 0, 3, 1, 2 이게 전부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행을 이 규칙대로 색칠하는 방법 수가 이렇게 7가지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개수만 생각한 겁니다. 5칸 중에서 무슨 색 몇 칸, 무슨 색 몇 칸, 그게 7가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7가지 각각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색칠하는 순서까지 고려해가지고 이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 순서입니다. 순서. 색칠하는 순서. 자, 몇 가지? 0, 0, 5 이것은 다 빨간색이니까 한 가지죠. 이거는 5칸을 파란색 한 칸, 빨간색 4칸이니까 이건 뭐겠어요? 5가지 나옵니까? 뭐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어요. 빨강을 여기 칠한 경우 나머지 파란색, 빨강 여기 나머지 파란색, 빨강 여기 나머지 파란색, 빨강 여기 나머지 파란색, 빨강 여기 나머지 파란색. 야, 거꾸로 얘기했나요? 거꾸로 얘기한 거 감안해 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5가지. 이렇게 5가지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하나의 B와 4개의 R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씁니다.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래서 5팩 나누기 1팩 4팩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5개의 빈칸 중에서 파란색을 칠할 한 칸을 고르는 방법 수하고 똑같습니다. 5C1 해도 되고 다 좋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요건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5팩 나누기 2팩 3팩이겠죠.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5팩 나누기 1팩 4팩이겠죠. 뭐 0팩을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5가지가 되겠고요. 여기는 5팩 나누기 1팩 1팩 3팩 20가지가 되겠고요. 여기는 5팩 나누기 2팩 3팩 10가지가 되겠고요. 5팩 나누기 2팩 1팩 2팩 해서 30 120을 4로 나누니까 30가지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몇 가지가 나오냐? 60, 70, 81, 81가지. 즉 일행 5칸을 규칙대로 색칠하는 방법 수가 81가지 경우가 나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행 6칸을 똑같은 규칙대로 칠하는 방법 수 생략하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좀 커지겠죠? 6칸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떤 개념적인 요소를 동원했냐면은 자, 수용도 나왔죠. 수용도. 수용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왔죠? 요렇게 한 가지, 요렇게 5가지, 요렇게 10가지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뭐였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기법이 나온 것이고 그걸 답안지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의식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복기해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걸 다 더했어요. 이게 뭐죠? 합의 법칙이. 근데 이유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런 거 답안 쓸 때 뭐 합의 법칙에 의하여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합의 법칙을 쓴 거였어? 의식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감각적으로 더해서 결론 내면 돼. 우리가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합의 법칙, 고의 법칙 다 중학교 때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몸에 배어 있어. 감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이것도 이유 몰라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따져 보자면 왜 합치는 거죠?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으니까 합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썼죠? 곱의 법칙 쓴 겁니다. 왜 곱한 거예요? 일행을 칠하는 81가지 경우 뭐가 됐든지 간에 이행 6칸을 칠하는 방법 수는 우리가 안 구했지만 똑같은 방법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81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몇 땡땡 가지가 나오기 때문이죠. 알겠죠? 그래서 곱의 법칙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이렇게 공식화해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내죠. 논술에서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몸에 감각적으로 배어 있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과 순열과 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것들을 적절히 정확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걸 평가하는 겁니다.